자, 이제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카카오뱅크 블락딜이 있었죠.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1조 원 규모 가까이 되나요? 시간외에서 조금 뭐 하락이 좀 있었고 지금 동시호가도 어제 시간외랑 좀 비슷하게 5%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할인율이 가장 하단인 9.9%에서 모두 소화가 됐군요. 주당 8만 원. 참여기관은 국내 20%, 글로벌 롱온리 펀드, 그러니까 롱만 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네네. 30%, 헤지펀드 50%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블록딜은 짧으면 뭐 하루 이틀, 길면 한 5영업일 정도의 왜냐하면 그 받아가는 쪽에서 좀 짧게 보는 쪽에서는 또 시장으로 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또 좀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이슈가 아닌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계속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추석 모임에 이제 인원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워크 얘기는 아까 해드렸고,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거, 빠르면 10월 말, 뭐 한 11월 죄송합니다. 안에는 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물가지표 나왔는데, 네네, 그렇죠. 물가지표. 2.6% 상승, 연중 최고치, 뭐 계란, 달걀, 석유, 집세 다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 했는데, 델타 변이 확산에도 건실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또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10월 달에 뭐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할다라는 가정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니까 금리 인상도 계속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좀 추가드린다면 현대차가 2025년부터는 이제 제네시스 모델의 경우 전기와 수소로만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2025년도.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좀 수소 쪽에 저는 좀 단기 이슈로 좀 소멸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물론 올라왔던 속도야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글로벌리 또 수소 관련된 뭐 이런 행사들도 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의외로 수소가 조금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직관적인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군요. 네네.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2025년부터 수소 전기차만 만든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비하라. 이렇게 좀 준비 빨리 어떻게 가야겠네요. 가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제목은 이제 그 주식 왜 사셨어요? 라는 이제 제목을 뽑아봤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고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 외국인들의 로직이 좀 변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우르르 몰려가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오를 때는 아무리 무거운 종목도 뭐 3% 4% 대형주를 뭐 하루에 끄집어 올리고 아니다 싶으면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정도로 때려버리는 이제 이런 그런 흐름이 좀 나오다 어제는 또 보니까 SK텔레콤이 솟았죠. 그렇죠. 어제 SK텔레콤도 뭐 장중에는 뭐 4% 가까이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사서 끌어올리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물론 이제 지수 편입 관련돼서 조금 이제 물량 조절이 끝나서 올라간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예전처럼 환율이나 이렇게 좀 시장 전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다소 변동성을 동반한 개별 주식 쪽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주식을 왜 사셨어요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네. 그 주식을 샀던 이유가 소멸하거나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좀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술적인 뭐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정상 뭐 현대차 수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너도 나도 수소 뭐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조금 지속성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확 몰리는 이제 그런 클라이맥스는 조금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부터 민주당 경선에 좀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시장 지수는 아무래도 좀 자율 반등이 좀 끝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인물주 위주로 하나 둘씩 좀 움직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두산중공업 보니까 또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다시 나오면서 이게 좀 테마라고 묻기에는 좀 등치가 큰 뭐 이런 좀 시장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쏠림이 좀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런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요게 조금 희석이 되거나 좀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좀 발빠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는 아까 이제 추석에도 이제 6인에서 8인까지
만까지 네. 뭐 지금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접종률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지원금도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둘씩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향점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뭐 방송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린 것들이 이제 뭐 탄소, 건설과 건자재, 또 이제 금리 인상 관련, 뭐 엔터와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이게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게 좀 박아두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소나 또 뭐 원전이나 그리고 뭐 정치 테마 뭐 이렇게 좀 짧게 하시는 것들은 그 일부 곁들이는 수준으로만 좀 가져가셔도 지금의 좀 반등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치의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도 하나 둘씩 좀 트렌드로 좀 잡아가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중심이 되는 큰 그런 좀 줄기가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상에 있는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좀 각 종목군에 좀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네. 뭐 SK 바이오팜 바이오팜.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제 뭐 사실 아직은 뭐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이제 캐나다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 FDA 임상을 완료한 승인을 받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협업이 좀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다. 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으로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이 급등했다고 네. 나왔는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블록딜 때문에 할인율로 또 시간에서 떨어졌고 네. 하락했고 근데 편입됐다고 오르긴 하지만 또 이 편출됐다고 떨어지는 기업도 어제 그래요. SK 바이오팜이 편출 얘기가 있어 네. 주가가 좀 밀렸는데 그 그거 재료를 다 몰랐을까? 다 알죠. 반영 다 됐죠. 네, 이미 반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재료를 후행으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이거를 뭐 생각이고. 20만 원 중반에서부터 지금 뭐 10만 원 초반까지 밀렸으니까 뭐 그거는 다 반영이 됐다고 좀 오히려 생각이 앞으로 들고. 나올 재료들을 봐야죠. 저는 뭐 대형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팜 정도가 향후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게 하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네, 오르니까 네. 녹십자도 무거웠는데 결국에는 올랐는데 그렇죠. 녹십자도 거의 다 올라왔죠. 네, 지금. 저도 SK 바이오팜은 계속 관찰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원전 관련된 이슈도 하루에 딱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그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경선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계속 튀어나올 것 같고 미국의 또 이제 협업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뭐 고생 많이 했죠. 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그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의 우주선까지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좀 대한항공도 좀 뭐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래도 좀 중심을 좀 잡아줄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건자재 관련돼서 KCC 글라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 리드코프. 종목입니다만 리드코프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상한가는 오늘의 상한가요? 오늘 상한가? 관심은 저는 네. SK 바이오팜을 바이오팜으로? 조금 좀 이렇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조금 길게 같이 보셔도 좀 가봅시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한번 SK 바이오팜 한번 계속 관찰하고 요즘 뭐 오늘의 상한가를 좀 그랬지만 하여튼 워낙 그 이렇게 확 올라오는 개별 네. 기업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사람인지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눈에 보이면은 막 부럽죠. 네. 네. 손이 근질근질하는데 또 손이 안 나가고 뭐 그렇죠. 따라다니기도 어렵고.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는 뭡니까? 조금 작게?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약관에 이렇게 그 정관에 쓰여 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은행, 금융지주, 뭐 증권사, 보험사, 뭐 카드사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업인데 약간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 보면은 금융업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좀 숨겨져 있는 금융업 아닌 금융업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좀 바닥은 찍고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조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제 전통적인 거는 여수신 업무. 그렇죠.
돈 맡기고 여수신을 빌려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돈을 예금을 받고 그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불법이 되면은 불법 유사수신,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불법 대출. 그러면 예 학교에 오래 들어가죠. 네. 근데 지금 큰 그림에서 지금 금융시장의 판은 이제 언제 얼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올리느냐가 큰 흐름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판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금융시장에 연동된 자본시장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얘기고 지금의 큰 판은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질 리는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이제 이런 예대 금리 차를 많이 가져가는 뭐 은행, 저축은행, 뭐 대부업, 은행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는 아닌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정책과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시중금리 인상과 함께 좀 약간 추세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이 하고 있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은어에서 쓰면 안 되겠는데 네. 이제 써도 되는 깡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건, 할인이죠, 할인. 양건이라고. 예, 할인인데 매출 채권 유동화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벌어서 갚을게. 왜냐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가 언제 어떻게 뭘로 돈을 벌고 재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매출 채권 유동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에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좀 히트를 친 그런 좀 뭐 상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더존 비즈온 같은 이제 게시를 했다라는 좀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뭐 8만 원대 초반부터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설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신탁사들도 이런 좀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지원금 나오면서 카드사나 뭐 카드 좀 비슷한 그런 체크카드 업체, 뭐 코나이, 뭐 삼성카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종목들은 삼성카드, 더존 비즈원,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코나이 뭐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더존 비즈원 좀 모멘텀이 좀 좋은 것 그러네요. 같으니까 독특하게. 네네. 더존 비즈원도 금융기관 아닌 금융업. 예 보셔도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다시 활짝 열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